세부사항, 설립시, 설립시에 유한회사는 설립 무효회소 그리고 설립 취소회소도 가능하다. 설립 방법은 유한회사는 발기 설립만 가능하다. 이때 발기인 또는 이사회는 주식회사에만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한회사에서 발기인 이사회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된다. 변태 설립 사항은 현물 출자, 재산 인수, 설립 비용 이 세 가지만 존재한다. 변태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기재는 하지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조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유한회사의 책임 관련된 사항들. 먼저 설립시 현물 출자, 재산 인수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이 성립시 사원끼리 연대하여 지급을 한다. 출자의 미필. 회사 성립 후 설립 등기 후 출자 금액의 납입 또는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할 때는 성립시 사원, 이사, 감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설립시 자본 충실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증자하는 경우 증자 시에 현물 출자와 재산 인수의 자본금 증가 당시 실가가 결의 위한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때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연대하여 지급을 해야 된다. 사원이 연대하여 지급. 자본금을 증가할 때 이사와 감사는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즉 증자 시 자본 충실 책임을 말하는 건데 얘가 되게 주식회사와의 큰 차이점이 있다. 즉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자기 자충책이 발생하며 인수담보 책임과 납입담보 책임도 발생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감사도 책임이 있고 납입담보 책임이 있다는 것 주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할 경우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보다 총 발행가액이 더 큰 경우, 즉 총 발행가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원, 이사, 감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이때 사원의 책임은 면책할 수 없고 이사, 감사의 책임은 면책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를 반영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원의 성명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다. 그리고 사원의 지분을 지시식, 무기명식의 유가증권으로 발행할 수 없다. 설립 또는 증자 시 광고, 공모, 모집 등의 방법으로 인수인 공모를 금지하는데 즉 설립할 때 그리고 증자할 때 모집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원 평등의 원칙, 즉 위리잔출이 네 가지가 없게 되는데 지킬 필요가 없는데 이 위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인 경우 정관으로 사원 간 불평등 가능하다. 그리고 출자 인수권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사원 간 불평등 가능하다. 이 소규모 반영에 관해서 사원이 50명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폐지되어 얘는 이제 틀린 얘기. 그리고 최저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얘는 틀린 지문이 된다. 사원의 권리. 사원은 먼저 자의권이 있는데 이 자의권이란 이익배당 청구권, 즉 증관배당도 포함하고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출자 인수권이 있다. 공익권은 위결권, 단독사원권이 있고 소수사원권에 관해서 주식회사의 상장회사의 소수사원권은 임재열, 해검, 위대 이렇게 있지만 이제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임재열, 해검, 위대 중 재가 사라진다. 그리고 소수사원권 전부가 100분의 3의 지분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분. 일자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등해야 된다. 이때 자기의 지분을 무기명식 그리고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지분의 이전. 원칙. 양도, 상실, 입지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로 양도와 입지를 정관으로 제한 가능한데 이 제한의 형태는 아무렇게나 다 가능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한다거나 라는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한도 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 먼저 지분의 양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도 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원 명부에 기재해야 되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 즉 이중양도 등의 문제가 생길 때 제3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사원 명부에 기재해야 된다. 원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권점유가 이제
대항 요건인데, 얘는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권에 해당하는 이런 증권이 없으니까 사원명부 기재에 있어야 된다. 지분의 입질. 입질을 하기 위한 효력 조건은 질권 설정에 합의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입질에 대해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된다.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된다. 사원총회. 사원총회로 소집하는 것은 원칙은 이사가 소집한다. 이사회 결의가 아님을 주의 이사회가 없으니까. 예외로 소수사원과 감사, 법원의 명령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소수사원은 1단계로 이사에게 청구를 해야 되고 2단계로 법원의 허가 받아 해야 된다. 감사와 법원은 그냥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다. 소집의 절차. 1주 전 통지를 해야 되고, 이때 서면 또는 각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통지를 할 때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 소집에 있어서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얘도 전원 동의가 있다면은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 이때 서면 결의는 안건이 확실하게 특정되어 있는 때만 가능하다. 사원총회 결의하자. 사원총회 결의하자가 있으면은 얘는 주주총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 보통 결의로 한다. 이사의 해임 결의는 사원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해임 판결은 100분의 3의 주주가 사원이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한다. 이때 해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이사의 권한. 이사는 집행권과 대표권이 있다. 여기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이사인 경우에는 원래는 대표권이 없다. 따라서 이때 대표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대표이사에게만 대표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사는 원래부터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하지만 수인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배인, 선임해임, 그리고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위무. 얘는 경업금지 위무가 있고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승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거래금지의 위무도 있는데 얘는 승인을 감사가 있으면 만약 감사가 없다면 사원총회가 승인을 한다. 기타로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정하는 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 원칙은 대표이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예외로 정관으로 규정을 두면 선정을 안 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기출지문으로 수인의 이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는 지문이 출제되었다. 이 대표이사의 선임은 사원총회로 정한다. 감사는 원칙으로는 유한회사에선 감사는 없어도 된다. 하지만 예외로 정관을 통해서 감사를 둘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없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격 제한.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감사의 권한. 이사회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조사권이 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한 위법 행위 유지 청구권이 있다. 그다음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도 있고 설립 무효회소, 증자 무효회소 등 각종 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주식회사의 차이. 대부분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동의를 하지만 이 차이점으론 이사 감사에 대해서 임기에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사 최소 인원수 3인 이상이라는 이런 최소 인원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100분의 3 보유사원의 해임 판결 청구가 이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재무제표. 이 북두칠성 그림에 있어서 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이 그림 여기 부분 없고 이사회가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사가 감사에게 총회 4주 전에 제출하고 제출로부터 3주 뒤에 다시 감사가 갖다 주고, 이때 받은 재영감은 이 세 가지를 본점에는 5주 동안 본점에 5주 동안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점 3주는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 그리고 사원총회가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즉 이사회 여기 부분 없어지고
등기에서 지점삼주 없어지고 대차대조표 공시가 없어지고 마지막 그 껄끄러운 사항 등이 있으면은 사원총회가 아니라 감사랑 이사가 한다는 점을 주의. 자본금 관련 구분.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제도에 관해서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인데 유한회사는 확정자본제도이다. 정관 기재.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냥 등기 요건일 뿐. 하지만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증자할 때 주식회사는 증자를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때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증자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하며 이에는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를 한다.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증자를 하며 이 효력은 변경 등기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증자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증자 무효회소를 제기해서 등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기를 한다. 이사의 자기자본 충실 책임.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는 인수담보 책임을 지지만 납입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감사인 경우 인수담보 책임을 지고 납입담보 책임도 진다. 거기다 감사도 자본 충실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의. 인수 공모.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모할 수 있다. 유한회사인 경우 광고 등의 방법으로 인수인을 공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폐쇄적 회사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주식회사인 경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그리고 주식배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무상증자라는 개념이 없다. 지분에 대한 권리 대부분 유한회사인 경우에 지분에 대한 권리 대부분은 이제 증자를 등기했을 때 권리가 탄생하지만 특이하게 이익배당에 있어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납입기일 또는 현물출자 목적재산의 급여기일부터임을 주의해야 된다. 기타 사항들. 유한회사는 사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채는 주식회사에만 존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 시에 사채 상환 완료 과정이 있는 것이다.